간편식 트렌드가 전 세계 소비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서 식사 대용 간편식, MRP, Meal Replacement Products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간편식의 원조이자 대명사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죠. 하지만 간편식의 영양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간편식들이 탄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이 그 한 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유통구단 김영호의 핫스팟 9번째 사례는요, 요거트랜드의 재미난 맛과 숟가락 마케팅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 새 가정 간편식 시장이 63%나 커지고 있다고 해요.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2022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5조 원이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 중에 하나가 간편식 시장 중에 하나인 요거트와 관련된 시장이라 생각이 돼서 적극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거트와 관련된 시장은 미국에서는 그 인기가 대단하고요.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탄생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요거트랜드, 이 브랜드 요거트랜드는 아주 유명한 셀프 서빙으로 유명한 요거트숍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죠.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셀프 서빙을 하니까.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거트랜드 사례입니다.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분이 제미 한국인입니다. 그분 이름이 이제 필립 장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국명은 장중택 님입니다. 2013년 1월에 KBS 1TV를 통해서 글로벌 성공시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소개된 바가 있어서 아마 멋진 한국인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하신 분이 계시리라 봅니다. 이 요거트의 새콤한 특유한 맛을 없애고 아이스크림 맛을 내면서 칼로리는 낮춘 그런 맛을 발견하는 것이 차별화 전략이었고요. 가격은 1온스당 35센트로 경쟁 업체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투자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에 500갤런, 약 18,000리터 정도 되는 우유를 저장할 수 있는 타워형 탱크까지 갖추는 등 초기에 시절 투자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사례의 집인데요. 제가 이 스토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자체 개발한 50여 종의 요거트에 과일 등 30여 종의 토핑을 스스로 골라 얹어 먹을 수 있는 셀프 서비스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 두 번째, 고객들이 나만의 요거트를 만들 수 있다는 특별한 재미를 선물해서 고객들의 인기를 줬다는 점, 이 두 가지입니다. 셀프 서비스 방식이다 보니까 인건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나만의 요거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어린이들부터 가족,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구분할 수 없게 다 즐거운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할리우드 스타가 빠지면 좀 섭하죠. 요즘 연예인들이 요거트랜드를 선호하다 보니까 비버리 힐즈의 요거트랜드 매장 근처에는 스타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파파라치 등 이런 분들이 진을 치고 있을 정도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핫플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요거트랜드를 통해서 독특한 식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한 고객이 자신이 만든 요거트 이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요거트랜드 페이스북 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리게 되면 다른 고객이 그 사진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서 만들어 먹는 그런 방식을 광고 홍보를 하게 시킨 거죠. 새로운 맛을 SNS를 통해서 쉽게 전 미국으로 확산되게 만든, 그래서 이런 그들만의 강한 공감대를 쉽게 만들어지게 만든 정책, 상당히 추천해야 할 만한 사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요, 요거트랜드의 가장 숨은 성장 동력 따로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숟가락 마케팅을 했던 겁니다. 숟가락 마케팅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의 장 대표는요, 이 숟가락 마케팅의 위력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한 거죠. 요거트 아이스크림 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어느 요소에서 찾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로 숟가락이다 라고 결론을 낸 거죠.
여러분들도 아이스크림집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개당 5센트짜리 작은 플라스틱 스푼을 쓸 때 요거트랜드는 차별화된 숟가락을 쓰겠다고 선언합니다. 개당 30센트, 6배에 가까운 아주 비싼 아주 밥숟가락 크기의 고급 스푼을 도입합니다. 게다가 재질은 옥수수로 만들어서 절대 친환경입니다. 고객을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지만 개당 숟가락 가격이 만만치 않게 돼서 곤혹스러운 가맹점주들을 이 장준택 대표님은 숟가락 비용의 절반을 떠안는 파격적인 경영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장 대표가 적극적으로 숟가락에 매달린 이유는 숟가락만 한 광고 매개체가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의 판단은 적중했고 그 스푼은 고급스러운 스푼은 고객들로 하여금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집에 가져가서 쓰게끔, 숟가락이 커서 시리얼이나 밥을 먹을 때 쓸 수 있고 예쁘기도 하니까 소장해도 될 만하다 라는 판단이 서게끔 소비자한테 그런 결론을 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방 서랍을 열 때마다 요거트랜드의 스푼을 보게 되니까 이만한 광고 효과가 더 있겠냐라고 이 장 대표가 판단한 거죠. 본격적인 숟가락 광고가 마케팅 제대로 되니까 일본 고양이 캐릭터 있죠. 헬로키티를 만든 산리오와 손을 잡고요. 2010년 산리오 창립 50주년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시식 부스를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계기가 돼서 캐릭터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숟가락에 헬로키티 캐릭터를 그 숟가락 위에다가 넣었더니까 어린아이들이 열광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대단하죠. 캐릭터를 숟가락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캐릭터 마케팅을 한 겁니다. 숟가락 플러스 캐릭터 마케팅. 서로 다른 캐릭터를 다 모아야 한다는 아이들 성화에 부모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요거트랜드를 찾아가야 했죠. 숟가락 다른 종류의 캐릭터를 찾아야 되니까. 그 인기로 미국 기업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워너브로더스와 또 캐릭터 계약을 하게 됩니다. 루니툰스 비롯해서 미국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들이 숟가락에 가속 찍히게 되는 거죠. 대단하죠. 캐릭터 종류가 상당히 많으니까 하루에 한 번 가서 먹을 거를 2번 가서 먹고 3번 가서 먹게 되는 거죠. 이 장 대표의 숟가락 마케팅 외에 또 다른 마지막 승부수는 당연히 요거트의 맛이죠. 이 맛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사내 연구진들이 모여서 R&D 센터 내에서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 등등의 여러 맛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도전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맛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 웃기는 맛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이 참 재미난 미국적 발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면 반드시 구입하는 기념품은 무엇일까요? 포크, 숟가락, 아니면 머그컵이 될 겁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각 도시의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머그컵을 별도로 구입하듯이 이런 이 머그컵 마케팅, 숟가락 마케팅은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요. 거기에 캐릭터 사업하고 결합하게 되면 엄청난 마케팅적 파괴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핫스팟 9번째 이야기, 요거트랜드의 재미난 맛과 숟가락 마케팅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